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모셔서 말씀을 좀 네. 들어보게 됐는데요. 예. 중요한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8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 내려지게 되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인데 일단은 이 사안 10년이 구형됐는데 네. 한번 들어보죠. 몇 년 구형을 예상하시는지. 아, 최종 선고요? 네. 아, 선고가. 아,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건 또 예. 하여간 네. 중형이 나올 거는 맞다라고 중형이 생각합니다. 나올 거다. 구형만큼은 통상 안 때리지만 네. 구형 이하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뭐 그 집행유예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 법정 구속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중형 정도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재판부가 이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닌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첫 번째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후속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판사로서는 후속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 재판의 최종적인 선고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 사형이 구형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좌표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10년 구형이 됐지만은 뭐 통상 그렇게 구형이 되면은 뭐 3분의 네. 1 정도나 예. 뭐 반 정도 이제 깎아서 선고가 내려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건데 예. 오늘 또 생중계가 됩니다. 선고 과정이 예. 이것도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선고 과정의 생중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 사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네. 통치권을 위임한 자예요.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잘 통치해달라고 한 건데 네. 이 사람이 그 통치의 가장 잣대가 헌법이잖아요. 선서에 나오는 것처럼 헌법을 중심에 두고 헌법을 준용해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그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헌법의 위반이라는 것은 국민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재판, 이 윤석열 괴수에 대한 재판은 네. 결국 통치권을 위임했던 전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과거에 박근혜나 이명박 관련 재판도 선고 과정들이 다 네. 방송 생중계된 것처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그래요. 네. 지금 총 이제 5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윤석열의 혐의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 방해, 또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폐기,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군 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렇게 크게 5가지인데 역시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게 너무나 충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구형을 보면 체포영장 방해 5년을 네, 맞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해서 2년이었고 네.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라든가 비하폰 증거 인멸들을 묶어서 3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체포 방해를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본 거고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이제 내란죄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정 최고형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인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에 대한 또 사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저항한 거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크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야, 일반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나 체포되기 싫어요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권력까지 동원하면서 체포를 방해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법정에서 뭐 최대가 5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약하게 때렸다라고 저는 그때 구형을 때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아마 재판부가 선고를 더 낮추는 것 자체는 네.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 물론 이걸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뭐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총 가지고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우리가 뭐 확정하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지시까지는 일단은 총을 보여줘라 예. 이런 지시 예. 이거 좀 상상할 수 없는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뭐 총은 뭐 괜히 차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게
당시 체포에 나선 소위 공권력이죠. 경찰, 공수처, 여기에 수사관들 예. 이런 사람들은 경찰, 예. 누굽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그랬죠. 음.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 권력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총기를 활용해서라도 그것을 저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란 이상의 또 내란 수준의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거예요. 굉장한 중대 범죄인 거고 네. 단순히 지가 호기롭게 총을 빼내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아하. 국민을 향해서 결국 국민의 대리인에게 총을 겨누란 얘기는 국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총을 겨눠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수호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공수처 또 예. 경찰 향해서 총을 보여줘라. 아, 그 사람들 뭐 이제 총 쓸지도 모르고 총 보면 놀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걸로 네. 경호처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 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과 뭐 재판 과정에서의 민낯을 우리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이제 5가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부터 강조하면서 네. 그 모든 혐의를 다 이제 부인했어요. 공수처의 불법 수사, 뭐 법원의 불법 영장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한 것 자체가 이거 불법이다, 불법 수사다 이런 주장에서 펼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고려할 거라고 보는데요. 뭘 네. 고려하냐면 우리가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꼭 쓰는 경우에는 아주 중대 범죄인 경우도 있지만 중대 범죄 가운데서도 일체의 반성이 없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그것들을 갖다 수용하지 않을 때 그때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죄 자체도 나쁘지만 그 죄를 바라보는 태도 이 자체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네. 그런 판결문들이 보통 붙게 되는데요. 아하. 지금 윤석열의 태도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고 당시에 체포 과정이 전 국민이 방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영장의 내용들도 전부 다 분명하게 국민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네. 왜 체포를 하게 되는 상황인지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네. 아무런 반성을 국민 앞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마땅히 중형을 때릴 만한 소지들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단 하나 본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극우 정치 세력들의 지속적인 지지 그게 나중에 사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세력들에게 저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 세력의 결속을 깨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라는 나름 정치적 계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뭐 주기현 재판부 모습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은 네, 백대현 이제 부장판사, 백대현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너무나 궁금한데요. 예, 사실 지난 이제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쪽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시간을 더 달라. 그러니까 선고 연기를 요청하게 됐어요. 예, 하지만 백대현 판사는 그대로 16일에 진행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뭐 증거는 이미 충분히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네. 이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술 간의 공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다 그 상황들을 보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무슨 뭐 지금 재판장이 증거가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말을 수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수용하면 국민들이 판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될 거예요. 네네. 저 사람이 정상적인 판사냐,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냥 합리적 판단을 추구하는 판사라면 네. 이 상황에 재판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래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예, 현재 실시간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6분을 지나고 있고요. 잠시 뒤 2시에 윤석열에 대한 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 1심 선고가 있겠습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오마이TV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네. 워낙에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 아.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선고가 사형이겠냐 무기징역이겠냐 그거에 비하면 10년 정도의 구형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네.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음. 중요하게 눈여겨보시고 주목하고 네.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이 후속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10년 구형에 대한 판결이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지기현 판사가 최종적인 내란죄에 대한 선고에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고가 어떻게 나오며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들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백대현 판사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각 네. 혐의에 대해서 다 입장을 내놓을 텐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재판부가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그 시각 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 하나하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늘 선고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이 그때 이제 사형 구형을 받을 때는 약간 네. 뭐 헛웃음을 뭐 지으면서 예. 말도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얼굴 표정을 봤어요. 네. 이번에 오늘 선고 아니겠습니까? 유죄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윤석열 표정도 너무나 궁금하네요. 뭐 똑같은 표정을 태도로 지을까? 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그게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자기의 정치적 쇼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속은 타들어갈 겁니다. 아하. 예, 속은 타들어갈 텐데 나중을 위해서 네. 여지를 두고 그런 태도들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음. 크게 그 제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짜장면 내기 하실까요? 짜장면 드시 그럴까요? 네. 이게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네. 입장을 또 내면서 이 선고를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서울중앙지법 앞에 윤석열 지지자들도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구형 있을 때는 뭐 2,000명 신고했는데 10여 명 왔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2,000명 뭐 얘기했는데 20명도 안 되는 열 몇 명 남짓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전화들을 돌려가지고 안 된다, 좀 더 모여야 된다, 조금 더 강제로 모았겠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윤어게인 네. 이 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이제 모이고 있다 이런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모여서 집회하시는 건 자유인데 네.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철자법은 좀 틀리지 않도록 가끔씩 영어 철자도 틀리시고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것만이라도 최대한 좀 살펴달라 이런 네. 말씀이시고 자 지금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또 그 주변의 상황 오마이TV 박종현 스팟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오늘 선고 형량 한번 댓글로 받아볼까요? 일단은 특검에서는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댓글 올라오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8건의 재판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오늘 재판 예. 뭐 다른 재판도 중요하지만 이번 재판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데요. 네. 판결문에 어떻게 내용이 담겨 있느냐. 판결문에. 이것이 이제 후속 재판들, 군 네. 관계자들이라든가 경호처 관련자들도 지금 이제 재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의 형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판사분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뭐 조이대 키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량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네. 이 첫 번째 판결문이 아주 명약 관하하게 이들을 단죄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뒤로 후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재판문을 판결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굉장히 뭐 이 재판의 불공정성이니 증거가 부족하니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 자기가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네. 절차상의 흠결이라든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만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든가 결국 절차 문제예요. 그것도 그런 걸 통해서 이 재판을 뒤로 최대한 연기하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로 이미 증거는 충분하고 이 죄를 단죄할 만한 명확한 상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걸 부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의 그 태도를 보면 또 주장을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찐엄마님이 12년 말씀하셨고 산골짜기님 30년, 나단님은 15년, 현영알미님은 더블 갑시다. 구형의 더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리카님은 20년, 호리너님은 10년 그대로 예상합니다. 라이브 포레버님은 20년, 이태인어님 10년 받고 10년 더, 보담님은 징역 13년, 해맑은님 15년, 라이브 포레버님 15년인가요? 예, 지나버려가지고 20년. 다들 저렇게 수십 년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연수 잘못 얘기했으면 아주 철퇴를 갈 뻔했습니다. 100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민심이고 윤석열 예. 태도를 보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몇 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나오는 형량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예. 민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분들 말씀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와 네. 그 상실감에서 나오는 형량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진짜 형량이에요. 어찌 보면 전두환 때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전두환 같은 무식한 군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마구마구 수년 동안 난도질을 했겠습니까? 네.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엘리트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통치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총만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때 재판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밑에 빌붙어서 녹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냐?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고통은 국민들이 당했고 그 고통을 떨쳐낸 것도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는데 네. 정작 재판에서는 하다못해 이런 재판이라고 하면요. 국민들이 선출한 배심원단 수백 명이 들어가서 같이 방청을 하고 거기서 형량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네. 그걸 재판부가 수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예. 특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이후에 이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헌재 결정 전에 체포를 하겠다는 수사관들을 향해서 총을 보여줘라. 예. 이런 얘기를 했던 윤석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중형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사면 없는 20년 이런 말씀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전두환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고 있지만 전두환도 뭐 사형, 예. 뭐 노태우, 뭐 무기징역, 막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결론 뭡니까? 예. 다 풀려 나가지고 선수유다 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수순이었던 거예요. 네. 사형 때리고 무기징역 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사면하고요. 네. 사면해 준 다음에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아내지도 않고 결국은 천년만년 네.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은 재벌처럼 살고 예? 그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네. 고통을 받고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명예훼손, 사실 헌법에 5.18이 들어가는 게 명예훼손을 회복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니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면서 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걸 우리 역사적으로 다 네. 봐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이제 바로 뭐 또 사면을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건 대통합 차원에서 이걸 또 다르게 이걸 결과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예. 하세요. 뭐냐면
전두환이나 이때와 다르게 윤석열 때는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없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얘기.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정도 때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전두환 때보다 더 죄질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그때 전두환이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군사 권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을 때렸잖아요. 네. 그 사형 무기징역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층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최고의 중형을 때리겠다라는 걸 이미 선포한 거잖아요. 그게 선포된 나라에서 다시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건 더 중대 범죄이고 더 중형이 때려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한 거는 마땅한 결과였다. 그래요. 자, 네. 사형 구형 이후에 10년을 구형한 오늘 네.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선고 주목을 해 보고 있는데요. 중형을 지금 최혁진 의원님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같은 의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라하늘님이 무죄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무죄가 나올 거다. 제 댓글의 창을 통해 가지고 무죄를 예상하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아 유머를 하신 거죠. 유머인가? 예, 예. 예. 자, 무한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죄. 그래요. 예, 판사의 입장에서는 구형에 따라서 꼭 그 구형대로 선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판사가 자신의 법적 논리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가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을 딱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깎아서 그동안 해왔던 예, 전례대로 통상적인 관행이었고요. 통상적인 관행으로 뭐 5년, 7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만 그 반대로 예. 아 이거 구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 판단을 네, 네. 또 더 세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 현장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2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선고가 나오게 될 텐데 맨 처음에 각 혐의에 대해서 판결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주문에서 네. 징역 몇 년 처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저희가 이 재판 현장 서울중앙지법 현장 계속 함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이 현장 보면서 그래도 현안을 좀 저희가 여쭤야 네. 될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잖아요, 국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이 필리버스터 새해 들어서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뭐 제가 요 직전에 네. 오마이TV 나와서 박종호 기자님께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의힘의 전략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대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아. 그리고 결국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핑계를 대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음.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해서 일을 못했다. 네. 아, 이런 핑계를 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을 틀어막아서 물론 입법을 막아도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지고 일정 수준으로는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공약 사항들을. 그러나 이제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힘있게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뭐야 어렵게 해서 응원봉 들고 싸워가지고 정권 바꿔 놨는데 내 삶엔 아무 변화가 없네.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겠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과를 못 내게, 성과를 못 예. 내게 만들려고. 또 하나 그러면 다급한 마음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의회에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서 눌러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라든가, 예, 화합의 정치를 안 하고 있다라든가, 독재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게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쓰고 있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네. 양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무소속으로 있는 동안에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힘을 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통합이라는 말을 그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통합은 누구를 위해서 되는 거냐면요. 우리 소시민 서민들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추운 겨울을 떨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밀려나 있고 촛불로 정권 만들어놨는데 본인들은 네. 주변 보고 권력은 다시 엘리트들이 다 장악하고 응원복으로 대한민국을 내란을 막아내고 계엄을 막아냈는데 다시 권력은 기존의 검찰 애들이 네. 기존의 중앙부처의 고위직들이 다 자기들이 휘두르고 있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네. 저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면서도 주변으로 밀렸던 소시민들을 끌어안고 모시고 이분들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행정의 중심에 세우고 네. 이게 통합이지 뭐가 통합이겠습니까? 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네.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궤변입니다. 궤변. 궤변이다. 그 안에는 음모가 숨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개혁을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고 네. 정권 바꿨는데 하는 것도 없다. 실망했다. 아하. 또 바꿔야 되나? 아니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거야. 이걸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구 돌파해야 됩니다. 마구 돌파해서 입법화하고 네. 이재명 정부가 힘있게 민생 정책, 개혁 정책, 나라 살리는 정책들을 마구마구 할 수 있게 네. 그게 진짜 통합이다. 그래요. 이 네. 통합의 이제 중요성과 통합의 의미를 예. 말씀해 주셨고 예. 돌파를 해내는 그런 예.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렇죠. 종료시키고. 바로바로 다 종료시키고 네, 법안 처리하고. 통과시키고 행정부는 법안 통과됐으니까 자신감 있게 네. 법 집행을 해나가면서 행정을 해나가면서 지역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우리 기업들 외국 가서 돈 많이 벌게 뒷바라지하고 그렇네요. 그래야 됩니다. 예,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걸 돌파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네. 필리버스터는 뭐 천하람 대표가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1순위로 하고 예, 제가 6번째 여섯 순위였는데 번째요? 못할 것 같습니다. 못 하시겠네요. 진짜. 3시 한 50분 되면 끝나는데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할 말 많았는데 아니 어제 제가 천하람 대표가 제 앞에 앉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시간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대충 몇 시간 할 건지 얘기를 해줘야 나도 딱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그랬더니 뭐 들려오는 얘기가 그쪽 보좌관들한테 자기 24시간 하겠다라고 딱 결기를 다지고 갔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24시간 하나보다. 근데 천하람 대표의 체력으로 24시간을 버틸까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성윤 의원으로 네, 이성윤 바뀌었다고. 의원으로 네. 아까 이제 바뀌어 있었고 예. 뭐 이제 여야 지도부 오찬 때문에 청와대에 네. 갔다라고 하는데 한 18시간 했나요? 어쨌든 하고 왔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뭐 주변에서 그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단상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해서 아하.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주변에서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 이 20시간 가까이 18시간 19시간 하고 지금 청와대 간 그런 천하람 원내대표 모습인데 이게 과연 진정성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드러난 거죠. 예. 개혁신당의 저는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봐요. 본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은 보수다라 그래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형도 변화 속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과 손을 잡고 뭔가를 새롭게 도모할 것 같은 게 딱 되니까 사실 그렇네요.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걸 해서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개혁신당도 당연히 뿌리 뽑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저쪽에 올라타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차 특검법 방해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네. 자신들의 본성 본인들은 그냥 권력에 욕심이 있는 거지 사실은 개혁이란 말은 그냥 포장지로 갖다 앞에 붙였구나. 네.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당명만 개혁신당이다. 예. 이렇게 지적해 뭐 주신 국민의힘이랑 셈인데 당명만 바꾸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 그렇죠.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당명도 국민의힘인데 예. 국민들께서 별로 힘을 얻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이제 예. 다음번에 당명으로는 국민의 짐. 국민의힘. 제가 말하는 짐은 체육관입니다. 24시간을 한다 그랬으면 24시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서 국민의 짐 예. 헬스클럽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짐 네. 거기 가서 열심히 운동부터 하시고 열심히 운동부터 하시고 앞으로는 또 6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네. 다 나가서 주무시고 오는 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네. 원래 취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 또 단식을 어제부터 해서 지금도 하고 있던데 예. 보셨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봤습니다. 예. 그냥 뭐 그 정치적 쇼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뭐 24시간 막 일부러 수염 자라도록 해가지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보시면 내용 없고 그냥 필리버스터 예, 도 그냥 24시간 해봤자 24시간이라는 걸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려고 한 거고 그 안에 내용은 들을 말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지금 당명 바꾼다, 24시간 한다, 예. 단식한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단식도 그렇고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네, 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뭐 제명하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쇼입니다. 이게 어떤 쇼냐면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보세요. 한동훈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동원된 범죄자라고 하는 걸 주기 위해서 제명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다가 시간 끌다가요. 네. 제 말대로 갑니다. 한동훈께 끌어안습니다. 이제 쓱 통합의 정치니 뭐니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통 크게 포용하는 정치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방선거 갈 겁니다. 오, 지금 그 예언을 수순대로 해주셨습니다.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다 그래서 결코 얕보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이거 역사의 법칙인데요. 악인은 사기꾼은 한 번의 사기를 위해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한다. 착한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만 가다 그래서 악인들한테 지는 겁니다. 예, 한 번의 도둑질을 성공하기 위해서 타짜가 돼서 한 번의 도박판에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악행을 연습한다. 장동혁도 하나하나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초치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런 쇼에 속지 마십시오. 아하.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최고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